여러분, 저축은행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커지죠. 증권사의 어떤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단위 대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축은행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게다가 캐피탈사도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문제고, 보험회사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려봤는데, 이제는요 점점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타나요. 점점 구체적인 숫자들이. 이게 한꺼번에 말입니다. 통계가 쑥 나와서 어디가 어렵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어려워? 그러면 그 관련된 정부 당국자부터 시작해서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저축은행의 PF 대출이 얼마야, 우리 PF 대출이 얼마야, 이렇게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저축은행이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런 지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축은행 사태라는 게 뭐예요? 저축은행에서 쉽게 말하면 뱅크런이 일어났던 게 저축은행 사태잖아요. 저축은행에 돈 놔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다 뺀 거예요. 그런 사태가 일어났던 게 저축은행 사태인데, 지금 그런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계속 지표들이 업데이트, 그러니까 보강돼서 나오는데, 이 지표 한번 보세요. 2017년 대비 저축은행입니다. PF 대출 증가율이 무려 말입니다. 100%가 아닙니다. 120%도 아니에요. 157.14%까지 늘었습니다. 2017년 대비. 그러면 5년 만에 지금 사업장 단위 대출인 PF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와, 이거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니에요. 2017년에는요. PF 대출 잔액이 4조 2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상반기입니다. 10조 8천억 원이에요. 10조 8천억 원. 이 금융감독원 조사거든요. 정부 조사입니다.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57.14%가 늘어났다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괜찮을까요? 저는 이게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많은 돈이라고.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이게 대출 자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축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일반 주택이나 상업시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주택이나 상업시설에 대한 비중이. 쉽게 말하면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 주택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다른 그 PF 대출보다 말입니다. 저축은행은 84.5%나 됩니다. 비아파트 비중이 말입니다. 크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증권사는 75%고요. 여신 전문 회사, 캐피탈 회사들이 많습니다. 카드사나 66.5%입니다. 근데 은행은 31.3%라서 위험이 더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험사도 42.2%니까 위험이 좀 적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84.5%니까 위험하다. 물론 증권사나 캐피탈 회사도 어렵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하죠. 심각하죠. 제가 봐서는요, 이게 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일반 주택이라는 게 뭐 빌라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집을 부시고 거기다가 상가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대출해 준 게 84.5%가 되니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왜 크냐고요? 이게 빌라가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가구 주택이야 뭐 대부분 집 주인이 지어서 임대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치지만, 이게 빌라라든가 혹은 상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면 심각해집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뭐 연체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1.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뭐 2017년 말에 7.6% 비하면 굉장히 낮아요. 게다가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1.8%입니다. 예, 고정 이하 여신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부실채권이라는 건데 부실채권도 1.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지죠? 집값이 떨어집니다. 예, 여기에다가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축은행이 문제가 아니라 건설사가 버틸 수 있을까요? 건설사가. 저축은행이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돈을 빌려준 건설사 분포를 보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위험하다.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저축은행 PF 사업을 맡은 시공사의 신용 등급입니다. 신용 등급이 무등급이 87.5%. 그러니까 이게 뭐 건설 노동자를 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를 하면서 이게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택을 작은 걸 하나 짓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짓고 좀 더 넓혀서 뭐 상가주택도 짓고 단독주택도 짓고 빌라도 짓고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무등급에 해당되는 건설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건설사들이 87.5%입니다. 여기가 집값이 폭락해서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이 안 되면. 아니면 이게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오르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 비용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충분히 제2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줄도산해 보세요. 그럼 부실채권은 점점 넘치고요.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BBB 등급도요 7.2%가 되고요. A 등급은 4%, AA 등급은요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의 PF 대출 상황을 보면 상황이 참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 한국기업평가에서 저축은행이 실제 투자한 사업장 전체 보면요. 적어도 말입니다. 224곳의 사업장이 괜찮을까? 물론 다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중에 아마 지금 이대로 가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분양이 제대로 안 된다면 적게는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부실채권이라는 거예요. 최대 16.1%까지 튀어오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16.1%까지 튀어오른다. 16.1%까지 튀어오르면요. 결국 말입니다. 저축은행의 대출은요. 고위험 대출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고위험 대출은요. 결국 시장에 충격으로 저는 터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표가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장의 위험을 굉장히 가중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시장 전체에 지금 주고 있는 그 회사채, 채권 시장의 패닉은요. 건설사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게 무등급 건설사들이 저축은행의 PF를 받아서 건설을 하고 있는 게 순조롭게 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건설사들이 위험하다 해서 지방 건설사들은 이미 폐업하는 것도 일어나고 있죠. 도산하는 것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밑바닥까지는 많이 전달이 안 됐다고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안 됐다고 지표상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괜찮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괜찮지 않다. 이런 우려감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시장에 대한 우려감 점점 높아지니까 두렵죠. 저도 시장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니까 두려운 거 저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늘 조심하시는 그런 자세, 투자 자세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